자, 오늘 미니 강의는 시장 전망 좀 해드리고요. 종목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시장 전망, 요거 지난주에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자, 뭐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뭐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CPI도 그렇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죠, 미국에. 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너무 많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들 희망하는 그대로 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어요. 경기 침체는 저도 개인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재필이 니는 경기 침체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없으면서 경기가 연착륙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이런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가 않고 요렇게 또 기업들 실적들도 많이 악화되지 않고 요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요런 부분이다라면 일단 아직까지 우려감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변동성 한번, 지금도 변동성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중이죠. 상반기에 변동성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저때 201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17년도까지 2010년도부터네요. 계속 7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7년간 박스권에 갇혀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하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갔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걱정거리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물가는 떨어지는데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이건 이런 것들이 또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계속 쌓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경기가 연착륙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연준도 그렇게 시장이 환호할 만큼 그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좀 긴 시간 박스권으로 행보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매파 연준이죠, 지금. 매파 정책으로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항상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좀 올렸을 때, 이럴 때는 항상 뒤탈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되고 기업 실적들 안 좋아지고 실업자들 많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요,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 그 구간의 평균 정도까지는 하락률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평균이 얼마 정도냐 하면요, 우리 9월 달에 저점을 한번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가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하락했어요, 그때가.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있을 때 평균은 50%가 넘어갑니다. 약 51% 정도가 되니까 미국이 급하게 좀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정도까지도 하락폭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왔을 때는 연준이 또 다른 행동을 할 겁니다. 그때는 연준이 시장이 환호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연준이 그냥 채권 우리가 다 사줄게, 금리 그냥 제로 금리로 해, 이렇게 파격적으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침체에서 끄집어내려고 연준은 베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많이 떨어지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겪는다라면 한번 되게 아픔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V자 형태로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2023년도 올해 시장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국면별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자, 대세 상승 초반 이럴 때는요, 뭐냐 하면 우리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있었잖아요.
팬데믹이 있고 난 다음에 연준이 그냥 돈을 무작위로 살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성장주 섹터가 우선이에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물론 뭐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질병 때문에 온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쪽이 그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은 부분들은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수혜를 받은 건 돈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 돈의 힘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막 시중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을 돈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자, 대세 상승 초반이다라면 만약에 뭐 연준이 되게 좀 그 경기 침체로 가고 돈을 막 푼다라면 그때 주인공은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대세 상승 초반에는 성장주가 우선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후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섹터 중에 실적이 되는 것들, 이때는 또 중후반 정도 넘어가면 성장하는 종목들도 성장성에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실적이 안 되는 것들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다른 섹터들 괜찮더라도 종목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해 나가고요. 자, 조정장에서는 다음 섹터를 주도할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런 거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되는 종목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자, 근데 반드시 우리는 기술력이나 성장성, 수급 여건들, 이런 건 반드시 따져보고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EJ 할 때 두 번 추천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자, 이게 뭐 제가 다 드렸던 얘기예요. 그 종목 추천해 드릴 때. 자, 휴보 제작사죠. 휴보 제작사고 2017년도에 그 미국의 뭐 MIT 공대 그리고 저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굵직 내노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재난 상황에서 임무 수행하는 두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어서요. 그런 걸 했는데 이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기서 1등 했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은 검증이 된 회사예요.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이 뭐 만들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이족 보행 로봇 본체를 만들어서 MIT 공대에도 수출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수출하면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입혀갖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자,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자,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흑자 전환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게요. 특례 상장한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특례 상장한 기업들, 재작년에 특례 상장한 기업들 올해 흑자 낼게요. 내년에 흑자 낼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상장을 합니다. 근데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제가 올 봄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금 가끔 가다가 로봇 종목들 상담들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저는 로봇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밖에 안 봅니다. 전에 유일 로보틱스 상담이 들어왔을 때도 유일보다 레인보우가 좋아 보입니다. 요걸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협동 로봇을 치킨 프랜차이즈에다가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연구 위주로 했다라면 이제는 상업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로봇 부품들 이런 거를 자체에서 생산을 합니다. 자, 지금 감속기 하나 못 만드는데요. 그것도 개발은 완료가 된 상태고, 자, 그것도 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부터는 일단 자기 자체에서 만든 감속기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원가 경쟁력이 엄청난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거예요. 오늘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삼성에서 590억 가량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기술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삼성이 군침을 흘리다가 그렇게 좀 참여를 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들 좌측에 있는 게 연간인데, 자, 이때 2017년도까지는 흑자가 났죠. 흑자가 났는데 이때는 뭐 저런 데다가 한 개씩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휴보 로봇을 하나씩 팔고
이랬는데 이때부터 2018년도부터는 계속 연구개발만 했던 겁니다. 연구개발만 하다가 그러니까 2021년도 초에 상장을 하고 보니까 이젠 주주들 눈치도 봐야 되고 안 되겠으니까 상업적인 요소를 섞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올해 4분기 내내 흑자 전환했고요. 내년에는 흑자 폭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택을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리픽싱 조항이라는 게 있죠. 전환사채 발행할 때. 야, 이거 주가가 빠지면 우리가 이 전환 가격도 낮춰줄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도 11월 달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율은 0%였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도 전환사채 가격 안 깎아줘. 이런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관들이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알아본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따져보고 시청자님들께 그동안 그렇게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요런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찾지 못하시겠으면 지금 뭐 오늘 27%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쫓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정받는 구간에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